이른바 희망의 땅이라 불리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현 정부에서는 새만금의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대표 사업인 수상 태양광과 관련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 조동용 전북도의원 그리고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한수원 측의 출연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한수원 측에서 보내온 자료로 가름하려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한수원에서 공개한 새만금 수상 태양광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석사조 해피해피 새만금 수상 태양광 이야기. 새만금 수상 태양광은 새만금 지역에서도 기존 개발지구가 아닌 공항 근처 미개발 지역에 만들어집니다. 여의도의 10배, 세계에서 제일 큰 새만금 수상 태양광.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볼까요? 첫째, 태양광 패널은 주로 국산 제품을 사용해서 중소기업이 살아나요. 둘째, 기업과 연구소들이 이 지역에 모여들어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이 쑥쑥 성장합니다. 머지않아 세계로도 진출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고 지역 경제도 더욱 활성화되어 주민들이 부자가 되겠죠? 셋째, 태양광 패널이 태양열을 받아 에너지를 생성하면 그 에너지로 10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넷째,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는데 무려 소나무 1.7억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답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으로 중소기업 살아나고 지역경제 살아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살아나고 환경이 살아나요. 일석사조 효과 대단하죠?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수력원자력이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네, 한수원의 영상을 보면 이 수상 태양광이 지역 발전과 환경 모두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다양한 잡음과 또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죠. 그럼 이번에는 JTBC 뉴스 보도를 통해 새만금 수상 태양광 논란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체 2.1기가와트의 설계와 인허가, 송변전 설비 구축, 그리고 300메가와트 사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1조 3천억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여서 건설업체들이 군침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6,600억 원 규모의 300메가와트 수상태양광 사업 입찰에는 단 2개 컨소시엄만, 4,300억 원 규모의 송변전 설비 구축 사업에는 1개 업체만 참여해 결국 유찰됐습니다. 한수원과 손을 잡은 현대글로벌이 이 사업의 35%가량을 선점한 데다 낙찰자가 현대글로벌의 이행 보증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조건이 다른 업체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총 공사비 6,600억 중에 무려 3천억 가까운 돈을 현대글로벌에 주었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뭔가 시민들로부터 납득할 만한 그런 이해가 가지 않는 특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사업을 제안하고 특수 목적법인 설립에 지분을 갖고 참여한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입니다. 현대글로벌에서 제안을 했고 그 제안사의 몫으로 해서 35%를 저희들이 역할 분담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불공정 행위나 또는 특혜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상태양광이 오히려 새만금 지역에 막대한 환경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FRP로 불리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 때문입니다. 30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을 위해선 새만금호 320만 제곱미터 면적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야 합니다.
문제는 태양광 패널 구조물에 FRP 소재가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9년 전 경남 합천호 수상태양광에 사용된 FRP 구조물에서는 미세 플라스틱과 유리 섬유가 부스러져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거센 파도와 바람 등 환경이 열악한 바다에선 이런 부식 현상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FRP가 새만금 사업에 굉장히 넓은 면적에 굉장히 많은 양으로 쓰이게 됐을 때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 그리고 앞으로 해양 관광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수원은 FRP 소재와 충진형 부력체를 명시해 제안 공모서에 담았고 이는 관련 특허를 가진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렀습니다. 부력이 상실되더라도 충진형으로 가면 어느 정도 수상태양광의 발전성이 건전성,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충진형으로 한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한수원은 뒤늦게 시공사와 협의해 소재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지역업체 몫이 너무 적어서 결국 대기업인 외지업체 배만 불릴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상태양광 공사비의 80%는 자재비, 시공비는 20%에 불과한데 도내 업체 참여는 이 시공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민간위원들은 입찰 절차 중단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감독기관인 새만금 개발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수원 수상태양광 공고 관련으로 민간협의회 민간위원이 의혹 제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사실 확인 등 관련 사항을 파악 중에 있고요. 문제가 있을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온갖 의혹에 휩싸이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라는 기업이 8대2의 비율로 지분을 투자해서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 이 새만금 솔라파워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핵심 논란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조 의원님, 한수원과 수상태양광 사업을 같이 한다는 이 현대글로벌 어떤 기업인지 또 한수원에서 이 기업을 사업 파트너로 선정하게 된 배경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방송에서 앞서서 얘기했던 한수원이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랬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떳떳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도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을 해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뭔가 자기들이 좀 구린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아쉽습니다. 자, 현대글로벌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2019년도에 현대글로벌 4월 3일 날 2019년 4월 3일 날 자본금 25억으로 설립 등기가 난 회사입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달에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주주협약 체결을 합니다. 약 지분의 19%를 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벌써 시차가 나요. 4월 3일 날 등기가 나기도 전에 2월 달에 먼저 2달 전에 주주협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한수원에서 현대글로벌이 2018년 3월 달에 사업 제안을 해서 현대글로벌의 주주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 3월 달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날 군산에 오셔서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협약을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수원이 결과적으로 300메가와트 수상태양광 사업권을 획득을 한 시점은 2018년 10월 30일인데 현대글로벌이라는 태생도 하지 않은 회사가 한수원한테 300메가와트 개발권 참여를 설명하러 왔다. 그래서 한수원이 수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현대글로벌이 점쟁이 집단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점쟁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한수원이 300메가를 받을 걸 예측하고 미리 가서 한수원한테 300메가를 신청했냐. 우리가 하겠다라고 사업 제안을 했냐 이런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혹시 현대라고 하는 대기업의 거대한 커넥션 관계에서 출발된 의혹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합리적 정황적 의심이 있는 그런 것을 한수원 이 자리에 나와서 해명해라. 그러면 될 문제를 왜 나오지 않고 있냐. 이런 점에 대해서
이번 문제가 재생에너지 사업이 매우 어떤 전라북도에 큰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로서 사용하지만 한수원의 이런 잘못된 또는 현대글로벌하고 하는 어떤 잘못된 관행을 끼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더 늦추게 만드는 또 성공적으로 가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오히려 한수원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매우 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현대글로벌이 이미 회사가 생기기 전부터 한수원과 주주 협약을 맺었다 이런 의혹이 새만금 민간위원회를 중심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새만금개발청이랑 한수원 직원들이 이 현대글로벌 소속 직원들과 여러 차례 골프 회동을 가졌다 이런 사실도 밝혀졌죠. 이에 대해서 한수원 측은 이 해당 직원이 수상태양광 입찰 업무와는 무관하고 또 함께 골프를 친 현대글로벌 직원 역시 지난 1월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다 입찰 전에 발생한 일들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처장님. 네, 입찰 전에 이렇게 그 관련 업체들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것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의혹들이 더 드러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의혹의 뿌리는 좀 더 깊습니다. 이 골프를 찼다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전년도인 2019년 1월에 그 FRP 지지대와 부력체로 그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는 모 회사가 새만금 300메가 수상 태양광 사업에 자신들이 설치하겠다라고 이미 신문과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모 기업과 현대글로벌, 한수원이 그 전부터 어떤 그 일감을 뭐 줬다라든지 아니면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이 준비했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유착 관계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황상 정말 의심이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제가 먼저 좀 사전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먼저 회사에 관해서 알아보고 새만금 솔라파워 공고에 대해서 두 가지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솔라파워는 한수원 81%, 현대글로벌 19%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현대글로벌이 어떤 회사냐? 현대네트워크에서 2019년 1월달에 물적 분할이 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현대네트워크였다가 요 사업 분야, 태양광 사업 분야만 떼어낸 회사죠. 현대네트워크는 어떤 회사냐? 현대네트워크는 이제 100% 현정은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정은 씨와 삼남매, 현정은의 삼남매가 100% 가지고 있는 회사고. 사실 사세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죠. 예전에 이제 현대의 본가라고 했던 그 회사인데 현대건설이나 현대상선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현대엘리베이터 정도, 현대네트워크가 이제 현대엘리베이터의 모회사로서 거의 지주회사격인 회사예요. 네. 이제 이런 현대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이런 회사고 현대 그 새만금 솔라파워가 이렇게까지 이제 회사의 구조인 거고. 이제 지금 문제를 삼는 건 사실은 새만금 이 300메가와트에 대한 이제 새만금 솔라파워의 입찰 공고예요. 입찰 공고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제 그 용어의 정의에서 제3의 계약자란 말이 있어요. 제3의 계약자에서 새만금 솔라파워에 초기 출자한 EPC 회사. 이게 제3의 계약자라고 거기 용어의 정의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EPC 회사라는 걸 좀 살펴보면은 이제 설계, 구매, 시공을 하는 회사를 의미해요. 이제 그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는데 설계, 구매, 시공하는 회사를 의미하고 이제 제한공모 지침서에서 제3의 계약자 사업 범위를 정해놔요. 또 입찰은 요 부분이고 제3의 계약자는 정해져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정해져 있다. 이제 여기서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그게 6,600억 총 공사비에 한 3,0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니 왜 입찰을 다 해야 되지? 이걸 왜 무슨 이게 수의계약인 거냐? 왜 이런 식으로 어떠한 공공 사업을 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느냐 했더니 한수원에서는 우리 원래 주주 협약돼 있어서 괜찮아. 그랬고 아마 민간협의회에서 주주 협약을 공개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사기업끼리 한 거기 때문에 안 돼. 사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새만금 개발청의 주관 사업이에요. 새만금 개발청의 주관 사업에서 일부가 이제 2.1기가 중에 일부가 한수원한테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이거 공공 사업이거든요.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이고 이 새만금 솔라파워의 기업의 정의는 사실은 공기업의 출자회사예요. 이 공공기관의 어떤 범위로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해버리니까 사실은 이제 이의를 제기한 거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상한 게 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없었던 2018년부터 현대글로벌이 관련 사업에 대한 제안을 했다는데 그때 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글로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유령 기업, 적어도 신생회사에 대규모 국책 사업을 맡겼다. 이게 참 이상하고요. 또 하나 불거진 특혜 논란, 말씀하신 대로 현대글로벌 측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체 공사 규모 300메가와트 가운데 100메가와트, 그러니까 시공권의 3분의 1을 가져갔잖아요. 의원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앞서 우리 김재병 의원님이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 새만금 수상태양광에서 한수원 새만금 솔라파워가 하려고 하는 300메가와트 부분에 대해서 2019년 1월 29일 날 신환 EN이라고 하는 황성태 대표가 구조물 사업 부분을 자기들이 담당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기사,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게 글로벌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제가 발췌해 온 건데요. 2019년 1월 29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수원 새만금 솔라파워가 입찰 공고를 낸 건 그 후 무려 20개월 후인 2020년 12월 29일 날 입찰 공고를 내요. 그럼 입찰 공고는 보통 기술 규격을 제시하도록 돼 있고 기술 규격 안에 구조물은 어떤 구조물로 할 거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FRP로 할 거냐, 알루미늄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부력체는 충진형으로 할 거냐, 비충진형으로 할 거냐 하는 많은 형태의 기술 규격을 제안했을 때 비로소 그 사업 부분에 내가 참여하겠다 말 거를 결정하는 건데 이 신화 EN의 황성태 대표의 기사는 무려 20개월 전에 우리가 300메가 수상태양광의 구조물 부분을 담당했다고 한 인터뷰 기사를 실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잠깐 농담식으로 말씀했지만 이 새만금 한수원 솔라파워의 사업은 전체적으로 점쟁이 집단이에요. 미리 계획되지도 않은 것들을 미리 다 계획해서 다 짜고 친 것처럼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요. 더군다나 언론에도 많이 비춰졌지만 이 신화 EN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주모 씨의 이사의 동생인 주공공 씨, 친동생입니다. 주공공 씨가 현대글로벌의 부장으로 있다가 이 사람이 한수원의 설계팀장으로 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수원 새만금 솔라파워의 설계팀장은 고시 공고를 하는, 입찰 공고하는 설계를 주도적으로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점쟁이 집단들이 미리 짜서 쉽게 얘기하면 구조물은 FRP로 해, 부력체는 충진형으로 해, 자기들이 유리한 어떤 우리가 이런 걸 특허권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정황적 증거가 점차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게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커넥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한수원이 오히려 재생에너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2년도 전부터 약 2년 정도 그렇죠.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물밑 작업이 그동안에 다 되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처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요즘 저희가 LH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은데요. 이게 점쟁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사전에 개발에 대한 그 정보가 있었을 것이고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한 어떤 사람들, 어떤 집단들이 이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서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공정하게 가지 못하고 있다. 저희가 이 재생에너지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지만 환경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시공사 선정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점은 지역업체들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배제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애초에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40%로 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실질적으로 18% 정도에 그쳤다고 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지역업체들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런 결과가 된 걸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참여 비율을 한 40% 정도에 맞추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
외부에서는 이제 전체 시공액의 한 18% 정도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수상 태양광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 규모만 봐서는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항상 세계 최대였어요. 2015년에 100메가와트짜리 이제 경북 상주에 3메가와트짜리를 만들면서 이제 세계 최대였고, 그 다음에 영화모 같은데 80메가와트, 그 다음에 2017년 당진 같은데 100메가와트를 만들면 세계 최대였어요. 근데 새만금은 이제 2.1기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특징은 전에 보시면 다 저수지나 호수예요. 근데 여기는 염분이 있는 사실은 바다란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수상 태양광을 만드는데 이게 기술이라는 게 규격화된 기술도 없을 뿐더러 여기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지역의 중소업체가 참여를 할 수 없고 사실 거기에 대한 보증도 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네. 그래서 한수원 측이 지역업체를 배려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지역 정서와 맞지 않는 일들이 발생했고 이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적어서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럼 주민들 혹은 도민들로서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걸 반길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국가 사업인 국책 사업에서 지역업체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40% 반영하게 한 사업 사례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매우 지역 발전에 도움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1기가 총 공사비가 약 5조 정도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그러면 5조 정도 들어가는 사업에 지분 참여를 40% 한다는 건 지역 기업에게 약 2조 정도 사업권을 주는 기회가 발생하는 건데, 근데 이번 한화 컨소시엄한테 이제 소위 말하면 한수원 새만금 솔라파워가 우선 사업자로 선정을 했는데 지역업체가 4개 들어갔고 또 그중에 꼼수를 부려서 총 사업비의 40%가 아니라 공사비 중에 40%를 하겠다라고 하는 편법을 또 저질렀어요. 네. 계산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17.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도 안 되는 그렇죠.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역업체 4군데밖에 선정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앞서도 말했지만 지분 19%를 갖고 있는 현대글로벌은 그 어떤 수상태양광 실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전기업체들이, 토목공사업체들이, 구조물 회사들이 훨씬 더 많은 시공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되는 건데 이걸 주지 않았고, 또 저희가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서 민관협의회를 만들었거든요. 그 민관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이 지역기업 의무참여 비율 40%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기자재를 5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기준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에서는 한수원에다 지역기업의 참여를 40%를 보장하라. 이거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원칙적으로 잘못된 공고가 된다라고 하는 이미 공지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정도로 사회적 상식과 보편적 상식, 또 도민들이 약속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도민들이 이걸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수상태양광 한수원 300메가는 우선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봤지만 남은 의혹들이 아직도 참 많습니다. 실시 설계 현대글로벌 직원의 특허가 반영이 돼서 특정 제품의 사양이 반영됐을 거다 이런 의혹도 있고요. 제3의 계약자 역할은 하지만 보증 책임은 입찰업체에 지우는 등 정말 이쯤 되면 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이 현대글로벌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입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의 특혜가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환경 쪽에서 우려하는 FRP 지지대를 쓰고 또 불역치의 발포 플라스틱을 쓰는 것인데요. 이 특허의 내용이 사실 모 기업의 특허권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이번 한수원의 공고는 그 기업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역체 비충진형 제품을 쓰는 사례들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이 약 247억인데 현대글로벌이 약 47억을
투자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얻은 사업 범위가 약 2,6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적게 투자하고 굉장히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거고 네. 게다가 이 보증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이 현대글로벌의 놀이터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정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결되는 건 없고 갈수록 문제만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환경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자연 친화적이라는 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수상 태양광 사업은 오히려 환경을 훼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이 설치될 구역이 멸종 위기종 서식지라고 하던데요. 원래 당초에 서식지에 멸종 위기종 1급인 저새라든지 뭐 독수리, 흰꼬리수 이런 멸종 위기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서식지를 파괴할 우려들이 좀 있었고요. 다행히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노출지가 일부 많이 제외되긴 했습니다. 약간 위치도 좀 옮겨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서식지 바로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한 서식에는 좀 지장을 줄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은 수심이 얕아서 수상 태양광 설치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지의 적합성은 사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 아닐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모르겠어요. 좀 약간 과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2.5m가 뭐 맞냐 안 맞냐 그게 뭐 문제가 있냐 없냐를 좀 따지기는 좀 적합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한수원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한수원 그 홍보 자료에 보면은 이제 여기는 새만금 발전 뭐 사업 부지와는 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건 거짓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태양광 발전 수상 태양광 발전 부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새만금이라고 하면은 이 계획도가 있거든요. 이 신시도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국제용지, 요 위로 이제 군산 쪽으로 이제 산업용지예요. 그러면 요 산업용지와 요쪽 국제용지의 부분을 지금 사실 수상 태양광 용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까지 수상 태양광 단지를 만들고 20년 동안 가동하고 20년 후에 이제 여기 국제용지도 쓰고 산업용지도 쓰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뭐였어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계획 자체는 새만금 개발을 20년 늦추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수상 태양광이 사실 거의 육지거든요. 지금 새만금 MP상 거의 육지인 건데 수상 태양광이래잖아요. 예, 사실 이거 좀 언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에 걸은 도민들의 기대가 30년 동안 있어 왔는데 새만금의 그 어떤 사업에 대한 것도 해보지 못했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당연히 도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향유시킨 것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새만금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현재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수상태양광으로 발전의 새로운 모티브는 만들어줄 수 있다. 동력은.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군산시의 투자유치형 200메가 개발권을 확보한 SK 데이터센터가 협약을 해서 들어오기로 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상태양광을 통해서 개발권을 가진 SK 데이터센터가 군산에 유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간접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전초전으로서 재생에너지가 저는 필요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잘만 하면 상관이 없다. 문제는 잘 못하니까 문제다.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네. 잠깐 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태양광 시설 자재 중에 엄청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자재가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태양광 패널을 받쳐주는 지지대에 쓰이는 FRP 그리고 이것을 물에 띄우는 부력체에 들어가는 발포 플라스틱이 현재 문제가 되는데요. FRP도 섬유 강화 플라스틱 그리고 부력체도 또 발포 플라스틱 결과적으로는 매우 많은 플라스틱 자재를 쓴다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몰랐지만 이 플라스틱이 강물을 따라서 또 바다로 들어가서 파도에 부서지면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게 해양 생물들을 죽게끔 만들 뿐만 아니라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은 다시 물고기들 몸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뭐 미세먼지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듯이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도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물로 플라스틱이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상황은 이 물 위에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파도라든지 특히 플라스틱이 자외선에 약한데 그리고 이것이 뭐 짧은 기간도 아니고 20여 년간 이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될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굉장히 많다. 또한 뭐 새만금을 해수 유통을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폐쇄된 영역이기 때문에 뭐 다른 물로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정화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여기에 농축될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특히 FRP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플라스틱 종류는 그 열 가소성 플라스틱은 쉽게 말하면 녹여서 말랑말랑하게 해서 다른 걸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FRP는 열을 가하면 딱딱해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재생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각을 하거나 아주 일부를 뭐 분쇄해서 어디 뭐 성토제로 쓴다든지 한다고 하는데 사실 거의 지금 대부분은 소각이 되고 있고요. 플라스틱을 소각을 하면 뭐 다이옥신이라든지 굉장히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300메가에 거의 뭐 FRP를 쓰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뭐 여전히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이게 2.1기가 전체로 확산이 됐을 때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재 FRP 어선의 한 4배 정도가 되는 그 정도로 많은 이 재생 불가능한 이런 그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정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든지 아니면 바로 우리 한 20년 뒤에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폐기물 문제를 가져온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체 에너지로 환경 문제를 해결을 하려다가 또 다른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는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용할 만한 다른 대체제가 있는지, 어떤 다른 구조체가 있는지, 그러면 그리고 그걸 이용했을 경우에는 사용하는 동안이나 폐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줄일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오히려 FRP가 대체제로 등장을 한 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알루미늄 합금이라든지 금속 재질을 주로 먼저 사용해 왔었는데요. FRP가 이제 가볍고 또 뭐 녹슬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대체제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FRP가 없더라도 사실 훨씬 더 많은 업체와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이미 알루미늄 합금이나 유사한 금속 재질들로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금속 재질들은 20년 후에 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플라스틱이 나오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대체제로 시도되었던 FRP가 실제로 사용해보니, 아까 앞섰던 사례도 나왔지만 실제로 한 9년, 10년 사용해보니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으니 이제 이 대체제로 등장한 FRP가 수상태양광 자재로는 적합하지 않고 그 전에 사용했던 원래 더 좀 안전했던 것들을 꾸준히 쓰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이런 문제가 이미 불거졌음에도 재공고에서조차 이 부분을 보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규모의 사업인데 특히나 이게 환경의 문제라면 이게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탄소 배출로 인해서 재생에너지를 국제적으로 지금 전략적으로 가고 있고요. 뭐 심지어 덴마크는 2030년까지 모든 재생에너지로 다 전력 생산을 하겠다. 이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전시키는 건 맞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유해한 것은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알루미늄과 그 소위 말하는 플라스틱 계통의 FRP 계통이 무엇이 더 유리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술적 접근과 경제적 접근을 동시에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경제적 접근이 좀 유리하더라도 환경적 유해 요소가 높으면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해야 되고 이런 권고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미리 어떤 특허를 가진 회사를 주려고 했던 건지 정말 그런 사실인 건지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야, 누구도 다 싫어하는 FRP를 그 새만금 앞바다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다 널러가면
이게 다 고기들이 먹을 것이고 그 고기들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데 이런 문제들을 도민들이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알루미늄 개통을 써서 환경에 최소 피해를 어떤 최소적인 피해를 줄 수 있도록 가는 게 맞다. 지금이라도 저는 빨리 그런 문제는 다시 재공고를 해서라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한수원 측에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이 건 가지고 이제 예전에 제보를 받아서 저도 좀 공부를 한번 해봤었는데 태양광 업체 이제 좀 만나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좀 이상하지 않냐 했더니 그분들 말씀은 그래요. 이 수상 태양광, 특히나 새만금 같이 해상에서 하는 어떠한 것들에 있어서는 사실 잘 모르겠다. 이 경제성이 좀 담보가 될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거기서 수상 태양광 구조물을 세워서 일단 금속 재질을 세우든 FRP를 세우든 이게 20년을 버틸지도 잘 모르겠다. 네. 예, 그래서 좀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 한수원도 FRP도 자신 있다고 한 업체를 그냥 데리고 지금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취재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저도 좀 의아한 건 그 지점이에요. 이제 SK가 이제 새만금 개발청에서 작년 6월에 산업투자형 발전 사업을 하거든요. 그럼 200메가와트예요. 그러면 200메가와트의 발전 사업권을 주면서 사실은 6천억을 투자하라고 했거든요. 이 공고에서. 근데 SK는 이제 뭐 2조 원까지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 정도 좀 가치 있는 게 사실 수상 태양광에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고 지금 바라본 거거든요. 그럼 과연 그렇게 의구심이 나는 사업인가, 첫째. 그리고 사실 태양광 사업이 아주 복잡하진 않거든요. 전기만 끌고 들어오면 그냥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게 보장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굉장히 의구심이 좀 많이 들고 저도 궁금한 점은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 이런 의혹들을 좀 명확하게 해소해주는 어떤 시간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국내를 넘어서 세계 최대 규모라고 알려진 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나쁜 선례가 아니라 원래 취지답게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면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지 세 분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장님부터 해주신다면요. 네, 깨끗한 전기를 만든다면서 그 과정이나 혹은 그 재료가 깨끗하지 않으면 원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우선시하고요. 또 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전북은 경제 위기도 있고 또 약간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북의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네, 의원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골프회동 문제를 좀 약간 너무 가볍게 다뤄서요. 저는 이제 이 한수원의 잘못에 대해서 새만금청이 관리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새만금청이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근데 새만금청의 사무관이 한수원 관계자, 업계 관계자와 골프회동을 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윤리법, 부패방지법에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하는 것이 새만금청 전체 2년 동안 업무 추진비 다 공개해라. 그리고 추가 골프회동이 있는지도 전수조사를 해서 밝혀내야 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경우에 새만금청의 현재 직원들은 사실상 자리를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싶고, 저희는 새만금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단 바르게 가기를 원하고 전라북도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를 정말로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저는 애초에 시작 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수상 태양광이 왜 우리나라에 가장 세계 최대가 많은가 생각해보면 사실 땅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태양광 사업 신재생 에너지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산을 깎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수지가 많으니까 저수지에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세계 최대의 어떠한 수상 태양광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 저수지에다 지금 새만금에다 지금 이 수상 태양광을 놓는다는 거는 새만금의 어떠한 지금 이 용지들, 산업 용지나 국제 용지가 좀 쓸데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의문이 첫 번째 들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수상 태양광 문제가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어요. 2016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만금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해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전라북도는 사실 일자리도 안 되고, 이 새만금 태양광이라는 것 자체는 건물 짓고 그 위에다 올리면 되는데 왜 대단히 직접 태양광 단지를 만드냐, 환경적으로 안 좋다,
이런 얘기도 해서 사실 거부를 했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대단히 2.1기가와트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논란이 안 생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땐 진짜 너무 늦은 거다. 오래된 속담을 빗은 한 개그맨의 말에 많은 사람들은 웃으면서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한마디가 더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라. 그러니까 바로 지금부터 우리의 역할은 끈질기게 기억하고 철저하게 감시하는 겁니다.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우리 사회의 잘못된 구조나 관행들이 바뀌어 나갈 때까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